자, 안녕하세요. 노경섭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챕터 1의 통계학의 이해에 해당하는 두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통계 분석과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에 대한 한계를 알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통계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한계가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통계 분석 과정은 일단은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일단 포인터를 좀 바꾸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죠. 수집. 자, 수집이라는 거는 자료의 수집을 갖다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떠한 연구 대상이 있다라면 그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집이 됩니다. 또 조사자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맞추어서 어떤 설계한 수집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수집 도구 그 자료의 수집 도구라고 한다면 설문지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자, 1차 자료, 2차 자료. 일단 좀 애매하죠. 자, 1차 자료라는 거는 조사자가 직접 얻어서 만들어낸 그런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설문지를 통해서 직접 수집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사자가 직접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요. 그 다음에 우편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떤 URL 같은 걸 직접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설문을 받기도 하죠. 자, 2차 자료라는 거는 자, 여기에서는 조사자가 구하는 자료는 맞기는 맞는데 조사자가 직접 자료에 접근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술정보원 아니면 연구 보고서나 어떤 정기 간행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료로 삼는 거죠. 근데 이 2차 자료는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 목적과는 다른 연구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얻어진 자료가 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실제로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자료들은 많을수록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왜냐면 무조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가 다 정확한 자료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정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조사자가 분명히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문지를 가지고서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설문지 응답을 할 때 그 설문지에 아주 혼신을 다해서 아주 정확하게 응답을 해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떨 때는 귀찮아 가지고서 그냥 중간에 있는 거 보통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 1번, 5번, 1번, 5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과정에서는 정제 과정에서는 적합한 자료는 무엇인가 그걸 먼저 선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빼버리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료가 정제가 다 끝났다라면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왜? 정보를 얻고 그 얻은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자료를 갖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얻어진 자료 자체가 표본에서 얻어진다. 표본에서. 표본. 이 표본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결국은 뭘 합니까?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모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전체가 모집단이 만큼 있습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는 일부분. 이만큼만 가지고 조사를 하죠. 자, 이 일부분이 전체를 갖다 대표하는 대표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본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얻는 자료들도 잘 얻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표본을 가지고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쌓여진다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네이버에서 날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기온, 온도가 나오죠? 아, 자, 오전, 오후, 덥습니다. 여름이네요. 자, 강수 확률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률, 왜 100% 여기는 온다, 안 온다 얘기를 못하죠? 틀릴 수 있으니까는요. 자료를,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자료를 다 얻어왔지만 항상 틀릴 가능성이 내포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요 강수 확률이 그래도 한 80%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0%가 아니라도 우리 보통 우산을 챙겨서 나가죠. 자, 그거 왜 그럽니까? 비 온다고 무조건 우산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조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통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검증을 하는 거죠. 자, 통계조사의 목적. 자, 통계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실이 실제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비가 온다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 자, 퍼센테이지로 항상 되죠. 얻는 자료로, 자, 표본이 항상 전체 모집단을 갖다 대표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확률이 따라다닙니다. 이 확률이 따라다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틀릴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다라는 거죠. 자, 틀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자, 요런 것들 우리가 항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보도들인데요. 확률이 없으면 통계 자료가 의미가 없다. 자, 2016년도 5월 12일자 문화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보면은 자, 트럼프와 클린턴이 동시에 지금 미국 대통령 자리를 놓고서 지금 대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클린턴이 41%, 트럼프가 40%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오차범위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100%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이 조사 역시도 당연히 표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럼 100%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해당하는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100%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아까와 같이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자, 안 될 확률 0에서부터 될 확률 100%까지 41%를 콕 이렇게 찍어서 40%를 콕 찍어서 얘기를 못하고 전 구간을 다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거 그 선거에서의 당선될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00까지지만요. 다른 일반적인 사항들로 갖다 봤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계는 과학적이면서도 항상 틀릴 가능성. 자, 여러분들 100% 신뢰 수준이 아니다라면 쓸모가 없습니까? 100% 아니고 이거를 조금 낮춰서 한 95% 정도 되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줄어들겠죠. 어떤 특정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특정한 값에서 어떤 특정한 값 안에 요 x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95%는 나쁜 값입니까? 95%는 우리 A 플러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쓸만하죠. 그쵸? 만약에 이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한 90% 정도로. 이 정도로 낮추면 범위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신뢰 수준까지 맞춰 나갈 것인지 이렇게 그 구간을 찾아가는 거 이게 통계학입니다. 하면서도 틀릴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생활에 일상적인 데에서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로 우리가 통계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엑셀의 기능, 통계 기능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